안녕하세요. 서승구 코치입니다. 오늘은 간다마 선우리의 큰 돈 버는 기회는 모두가 어렵다고 할 때 찾아온다.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책은 처음에는 제가 책 제목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냐면 이런 책이 간다마스 책이 있었나 할 정도로 그랬었죠. 또 한때는 이 책이 절판된 책이었기 때문에 구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다시 재출간돼서 나왔고 지금은 뭐 인터넷 서점에서 얼마든지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원래 일본어 제목은 몬진노 격슈, 그러니까 범인의 역습. 범인이라고 하는 건 보통 사람이란 뜻입니다. 평범한 사람 이런 뜻이죠. 평범한 사람들의 역습, 평범한 사람의 역습, 뭐 보통 사람의 역습, 이렇게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지은이가 공통 저자죠. 네, 공동 저자. 간다마 선우리하고 히라 히데노부라고 하는 예전에 간다마술의 수강생이었던 사람이 같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은 근데 일본에서도 절판이 돼버려서 저는 일본어 원서를 갖고 있지만 이 책은 지금 다 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일본어 원서조차도. 한국어 제목을 이렇게 지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큰 돈 버는 기회는 모두가 어렵다고 할 때 찾아온다라는 게 마치 지금의 시류를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먹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책의 내용보다도 더 책 제목 때문에 좀 팔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책이 원래 의도대로 이런 그 보통 사람의 역습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의 어떤 키워드를 갖고 오면서 이렇게 타이틀을 지었죠. 네, 거기엔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간다마 사람이조차도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역습, 한 방을 노려서 역습 홈런을 친 것처럼 역전 홈런을 친 것처럼 그렇게 역습을 했다 이런 타이틀을 갖고 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편집자가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죠. 네, 그래서 자, 보통 사람의 역습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 요새는 참 많이 듣죠. 지금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일이 보물산이다. 지금 겪고 있는 평범한 일, 이런 일이 과연 뭐 나중에 도움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저도 벌써 비즈니스 경험이 30년이 넘었는데, 그런 제 경험에 비추어 봐서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일을 할 때는 나중에 이 일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의 경험이 나중에는 연금술, 그러니까 마치 황금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술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다마 선언리는 실제로 맨 처음에 책을 냈을 때 소책자를 냈었거든요. 그런데 그 소책자조차도 출판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자비 출판도 아닌 말 그대로 소책자를 이제 뿌리는 방식으로 했었는데, 그때 제목이 이런 제목이었어요. 작은 예산으로 고객을 모으는 방법. 네, 작은 예산으로 고객을 모으는 방법. 지금도 충분히 통할 만한 그런 제목이죠. 실제로 나중에 이 책이 돼서 나왔고, 소책자가 한국어 번역서는 아직 없습니다만 최초의 책이 이런 타이틀로 나왔죠.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근데 중요한 거는 경험이 나중에 뭔가 돈이 되고 자산이 되려면 기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록을. 일본 사람들이 워낙 이 기록을 잘하죠. 저도 돌이켜보면 가장 아쉬웠던 건, 내가 정말 기록 하나를 제대로 했었다면 엄청난 자료가 있을 텐데, 그런 자료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죠, 아무래도. 보통 한 10년 단위로 없어졌던 것 같은데요. 그런 어떤 기록들, 거기에 뭔가 세일즈력을 더하면, 영업력을 더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자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공이라는 게 결국 다 각자가 갖고 있는 트라우마가 있죠. 여러 가지 실패담, 그 다음에 도저히 생각지도 하기 싫은 그런 일들, 그런 트라우마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트라우마, 장애를 성공으로 바꾸기 위한 열쇠는 지금까지의 어떤 경험의 시장 가치를 뭔가 발견해내는 기술.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험에서 시장 가치를 발굴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을 파는 영업력. 결국은 나 자신을 파는 기술.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간다마 선우도 그랬고, 여기에 그
공저저로 이름이 나와 있는 히라히데 노부도 나 자신을 파는 기술에 눈을 뜬 거죠. 근데 사실은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면 성공할 수 있었을까? 사실은 다 분노하고 슬퍼하고 힘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나 회사를 다니다 보면 때려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저도 예전에 그랬었고 몇 번이나 그런 경험을 했었지만, 그런데 어정쩡한 분노라면 독립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진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정말 엄청난 분노가 아니면 독립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가면 고생하니까요. 네, 지금의 회사에서 참고 실력을 쌓고 때를 기다려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참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분노와 불만의 에너지가 사실은 어떤 폭발적인 에너지를 낳는다는 거죠. 간다무사님과 비상시적 성공 법칙에서 악의 에너지를 활용하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분노와 불만의 에너지, 이게 결국은 폭발적인 어떤 마이너스적인 에너지가 힘을 낳고, 분노와 슬픔, 그리고 또 생각을 하고, 결국 사람은 이런 단계를 거쳐서 행동을 옮긴다는 거죠. 분노하고 정말 슬퍼하고 그런 것들이 밑바탕이 돼서 행동을 옮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당신을 망치는 악의 주문이 있다는 거예요. 사고가 딱 정지되면 행동도 멈춥니다. 그래서 생각을 멈추면 안 되고, 무엇보다도 기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최단의 거리로 성공하기 위한 아주 극히 실무적인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보를 발령합니다. 독립창업형 바이러스 발생이라고 하는데, 마치 지금 팬데믹, 코로나19 때문에 바이러스가 난리치듯이 누구나 다 이렇게 독립하고 싶어하는 그런 바이러스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최단 거리로 성공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그 일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라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실패를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나와서 실패를 하면 이건 장난이 아니거든요. 망할 수도 있고, 단 한 번의 실패가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벌일 수도 있지만, 회사에서 실패를 하는 거는 꾸중은 들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심할서를 쓸 수도 있겠지만, 회사에서 하는 실패는 회사가 다 커버를 해주니까요. 한국에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유명한 사이토 히토리라는 일본의 대부호가 있죠. 그 사이토 히토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하든 잘 될 것이다. 곤란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긍정적인 표현을 계속 하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표현을 계속 하고, 실패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실패를 하는 거는 그럴 수 있다라고 넘어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히려 그게 나중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성공하냐 못하냐는 지금 당신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포지티브하게 생각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사실은 이미 결정지어진 거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사이토 시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무엇을 하든 잘 될 거다. 곤란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생각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미 결정지어진다는 건데, 이 말은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요. 자, 그래서 탑 5% 클럽이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는 평범한 사람이 탑 5%에 드는 조건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동기. 동기가 되게 중요하죠. 동기부여가 안 되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객력. 고객을 모으는 힘.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일즈력. 이 동기, 모객력, 세일즈력. 이 세 가지가 이 평범한 사람이 탑 5%에 드는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의 특징을 봤더니 5가지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 있고요. 또 배움에 열정적이고, 수동적인 삶은 살지 않는다. 솔직하다. 이 네 번째 솔직하다가 의외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솔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그냥 솔직하다는 거죠. 그리고 5번째,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이 5가지가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현장 경험으로 어떻게 보면 수억 원을 바꿔 놓았는데요. 이 공동저자의 또 한 명인 히라, 히라 히데노부는 사실 주택건설회사를, 주택건축회사를 1년 동안밖에 경험을 안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얻은 성과랑 거기서 얻은 노하우를 매뉴얼로 만들어서 정부에 판매했어요. 이 매뉴얼, 이 사실은 뭐 일본이 매뉴얼 사회라고도 하지만, 저는 정말 30년 동안 일본하고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 매뉴얼의 중요성을 정말로 많이 느끼고 봐왔는데요. 대단합니다. 엄청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매뉴얼 하나만큼 우리가 따라가기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매뉴얼을 정말 제대로만 만든다면 사실 뭐 1년 동안의 경영에서 얻은 성과가 경험치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10년을 그 경영하고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도 기록이 하나도 없고 매뉴얼이 없는 회사랑 1년밖에 안 됐지만 그 매뉴얼이 있는 회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그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간다마사한테 배운 거죠. 작은 예산, 소예산으로 고객 획득하는 방법. 근데 주택 판매에 한정해서 그런 소책자를 만든 거예요. 주택 판매에 한해서는 굉장히 자신 있게 이 책 하나만 읽어도 작은 예산으로 고객을 획득할 수 있다. 이런 거를 판매를 한 거죠. 그랬더니 반년 사이에 6개월도 안 되는 사이에 수억에 그러니까 수십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협력회사의 주가를 200엔, 2,000원이나 상승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 왜냐하면 실제 체험에 근거해서 성공했던 노하우를 그대로 매뉴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누구든 모방할 수가 있었거든요. 실제 성공의 어떤 체험담이니까, 그리고 노하우가 담긴 책이니까 누구나 탐냈던 거죠. 탁상공론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 예. 읽고 흉내만 내면, 모방만 하면 누구나 성과가 나는 방법. 이 의미는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사실 어떤 거에도 응용이 가능하죠. 탁상공론이 아니라 실제로 이대로만 진행하고 읽고 매뉴얼 그대로 흉내만 내면 누구나 다 성과가 나온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사실 되게 많죠. 지금도 보시면 주변 되게 어떤 그런 강의부터 시작해서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상품들이 있죠. 그런데 과연 정말로 그걸 읽고 그대로 흉내내면 100% 성과가 날까? 여러 가지 뭐 인증들도 나오고 하지만 정말 그렇다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진짜로 이게 만약에 정말 읽고 그대로 흉내내기만 하면 성과가 난다면 대박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그걸 갖고 싶어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것을 완벽하게 이렇게 매뉴얼로 만들어서 판매한다면 이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름길로 갈 수 있다라고 이 당시에 이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 경험은 지금도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인사이트죠. 네. 그래서 비즈니스상의 노하우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일단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자기 회사에 있는 그런 업무 이게 사실 매뉴얼화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자사의 업무를 일단 매뉴얼하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단계고요. 그리고 뭔가 그냥 그대로 매뉴얼 해갖고는 상품이 좀 아직은 보잘것없을 수도 있고 뭔가 이게 그 포장이 안 될 수 있으니까 패키지를 해서 패키지화해서 뭔가 다른 거 상품 구색을 맞추어서 동업자에게 판매하라는 거. 동업자도 그런 거라면 사고 싶어라고 얘기가 나올 만한 그런 패키지를 만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독립했을 때 그 매뉴얼 그대로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회사에서 지킬 건 지키고 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겠지만 내가 업무를 한 거를 내가 매뉴얼을 차곡차곡 만들어서 그걸 그대로 나가서 그 매뉴얼대로 할 수 있다면 그거 아무도 뭐라고 안 하죠. 매뉴얼대로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또 매뉴얼을 회사를 다니면서 만들어 놓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고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이디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당신이 경험해온 일에서밖에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맨땅에 헤딩하고 아이디어가 하루아침에 나올 수가 없죠. 네. 어떻게 보면 당신이 지금까지 해온 일, 지금까지 했던 경험, 바로 그게 돈이 된다는 거예요. 네. 거기서밖에 돈이 나올 구석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현장에서의 지식, 탁상 공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산 지식, 이게 돈이 된다는 거예요. 어른들 공부라고 하는 거는 현장과 책, 현장만 갖고 무조건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 책을 메꿔주고 또 책만 갖고 안 되는 것을 현장에서 배우고 결국 보통 사람이 성공하는 거는 이런 현장과 책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밖에 없다. 근데 어른의 공부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뭐 열심히 뭘 암기하고 이런 어떤 수험생의 그런 공부가 아니라 어른의 공부는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고 또 현장을 통해서 그런 또 그걸 뭐 매뉴얼화하고 또 책으로 보충하고 이런 어떤 공부밖에는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그래서 히라식의 공부법을 이렇게 세 가지로 또 나눠놨는데요. 나름 재미있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하나는 초고속 지식습득법, 그 다음에 또 아이디어 초발상법, 지식현금화법 뭐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초고속 지식학습법 같은 경우는 순식간에 어떤 지식을 흡수하기 위한 그런 방법론이긴 한데 그건 책을 읽어보시면 상세하게 좀 나와 있으니까 제가 생략하기로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이 정말 너무 와닿았는데요. 이 책을 보면서 자, 지식을 탐욕으로 흡수하고 대범하게 살아라. 지식을 정말 탐욕적으로 흡수하라는 거예요. 네. 정말 이런 어떤 우리가 욕구를 갖고 탐욕적으로 지식을 흡수하고 그 대신 대범하게 살아라는 겁니다. 항상 지식을 흡수하겠다는 자세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타인에게 왜 의존합니까? 매사 능동적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탐욕으로 흡수하되 지식을 대범하게 살아라. 이 말을 어떻게 보면 모토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이 책의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간다마 선우의 일본말로 하면 범인의 역습, 보통 사람의 역습인데요. 이 책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저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